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이고 혼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월급 공개입니다. 사실 돈 이야기는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랑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굳이 저런 걸 왜 공개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 월급을 공개하는 게 맞을까? 이게 괜히 자랑처럼 보이진 않을까? 돈 이야기를 하다가 영상이 산으로 가진 않을까? 내가 정말 이걸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오늘 월급을 공개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1억 모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억을 모으겠다고 말하려면 먼저 제 출발선이 어디인지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를 벌고 있는지, 어디서 시작하는지, 이 돈으로 정말 1억을 모을 수 있을지, 그걸 숨긴 채로 1억 모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 스스로도 실감이 안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5월 제 월급을 공개하고 왜 제가 40살이 돼서야 돈을 제대로 마주하려고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단순히 제 월급은 얼마입니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결국 혼자 돈을 모아야 하는 현실. 저는 그 현실을 이제 외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월급 자랑 영상이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버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적은 돈으로 더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월급이라는 건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근무 형태도 다르고, 근속 연수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월급을 단순히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월급을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이만큼 법니다 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를 말하려는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매주 가계부를 공개하면서 이 월급으로 1억을 모아가는 과정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잘할 수도 있고,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고, 쓸데없는 소비를 할 수도 있고, 계획보다 저축을 못하는 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 숨기지 않고 기록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마음먹는다고 갑자기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카드값, 보험료, 대출비, 관리비, 통신비, 생활비가 빠져나가면 월급은 금방 작아집니다. 저도 그걸 계속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월급은 분명 들어왔는데 왜 통장에는 돈이 별로 남지 않을까? 40살이 되니까 이 질문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급을 공개하고 그 월급을 제 1억 모으기의 첫 출발점으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2026년 5월 제 월급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월급 명세서 기준으로 2026년 5월 지급 합계는 588만 5,518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수당, 추가급, 야간수당, 휴일 특근수당, 주택융자 이자 지원금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합계는 119만 6,420원입니다. 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노조비, 상조회비 같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468만 9,098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급 합계는 588만 5,518원, 공제 합계는 119만 6,420원, 실수령액은 468만 9,098원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면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액은 꽤 커 보이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다르구나. 물론 세금과 4대 보험은 당연히 필요한 공제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것들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빠져나가는 돈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체감이 확실합니다. 내가 번 돈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다릅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 보면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뺀 실수령액은 468만 9,098원입니다. 이 돈이 이제 제 현실적인 출발선입니다. 이 돈으로 생활하고 고정비를 내고
저축하고 1억을 모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월급이 들어오는 날은 기분이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한 결과가 숫자로 찍히니까요.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20대나 30대 때는 월급이 들어오면 이번 달에 뭐 살까? 어디 놀러 갈까?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니까 월급을 보는 느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월급이 단순히 이번 달 생활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플 때 필요한 돈, 일을 쉬게 되었을 때 필요한 돈, 나이 들었을 때 필요한 돈, 갑자기 큰일이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돈, 그런 것들이 같이 떠오릅니다. 특히 혼자 살다 보니 더 그렇습니다. 혼자 살면 자유롭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집에서 눈치 볼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 앞에서는 혼자 산다는 게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월세든 관리비든 보험료든 병원비든 노후든 결국 제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벌고 함께 쓰는 구조가 아니라 혼자 벌고 혼자 쓰고 혼자 준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월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지금만 살 게 아니라 미래도 준비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이번 1억 모으기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제가 혼자 산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게 더 이상 특별한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였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3가구 중 1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가구라는 뜻입니다. 이제 혼자 사는 건 예외가 아닙니다. 주변을 봐도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혼이나 사별 후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활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밥도 혼자 해결해야 하고, 집도 혼자 관리해야 하고, 아플 때도 스스로 병원에 가야 하고, 돈도 스스로 모아야 합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구가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반복되는 생활비, 앞으로의 노후 준비, 갑자기 필요한 비상금까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억 모으기를 단순한 재테크 목표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1억은 부자가 되겠다는 말보다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1인 가구 통계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사회적 관계 자료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인 가구 중 몸이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68.9%였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야 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45.6%였습니다. 또 1인 가구 중 평소 자주 또는 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48.9%로 전체 응답자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꽤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할 수도 있고, 친구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다릅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 말을 꺼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 모으기라는 목표가 단순히 통장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 혼자 살아도 최소한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힘, 그게 저에게는 1억 모으기의 의미입니다. 물론 1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집을 사기에도 부족할 수 있고, 노후를 완전히 책임지기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과 1억은 다릅니다. 비상금이 없는 삶과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이 있는 삶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거창하게 부자가 되겠다는 말보다 먼저 1억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월급만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 5월 지급 합계는 588만 5,518원, 공제 합계는 119만 6,420원, 실수령액은 468만 9,098원. 이게 제 1억 모으기의 출발선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주 단위로 가계부를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를 썼는지, 어떤 항목에 돈이 나갔는지, 어떤 소비는 후회했고 어떤 소비는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지출이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 문제와 연결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처럼 정답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가계부를 보고 제 현실을 놓고 공식 통계를 찾아보면서 지금 40살 1인 가구가 어떤 돈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지를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월급을 공개하면서도 솔직히 아직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돈 이야기는 언제나 예민하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기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돈을 엄청 잘 모으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1억을 모은 사람이 성공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40살이 돼서야 월급을 제대로 보고 가계부를 쓰고 혼자 사는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월급을 공개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월급으로 1억을 모을 수 있을지 기록해보겠습니다. 잘한 소비도 보여드리고 후회한 소비도 보여드리고 계획대로 안 된 달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자유롭지만 돈 문제 앞에서는 결국 혼자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1억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